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3회 3단원 결혼이라는 희곡입니다. 희곡은 극갈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결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건데 여기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그 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희곡을 읽으면서 결혼이나 사랑,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극갈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극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극이라는 갈래,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서술자가 없고 인물이, 그러니까 배우가 말과 행동을 해서 연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말과 대사와 행동으로 뭐한다? 갈등이나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요. 그래서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화 방법, 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줄 거고요. 또 희곡은 구성 요소가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라는 걸 이해하라고 했는데요. 희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학 갈래가 각각의 구성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희곡은 구성 요소가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곡의 특징 먼저 보고 결혼이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서사라고 하면 소설 봤었죠. 자,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갈래를 갈등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극갈래는 서사 갈래와는 달리 차이점이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없이 우리 소설 속에서는 서술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에서 서술자는 바로 집을 전세를 내어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자, 하지만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관객이 이 사건 전개 양상을 직접 볼 수 있죠. 자, 직접 보여준다. 이처럼 극갈래는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현재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서사 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하다. 그러나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 문학의 극갈래에는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보다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극갈래들이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희곡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희곡은 극의 첫머리에 희곡의 구성 요소예요. 자, 극의 첫머리에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이 등장해요. 또 등장인물의 말에 해당하는 대사가 있고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무대 상황을 지시하는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자, 희곡의 구성 요소. 자, 형상화 방법. 작가는 이런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단원에서는 현대 희곡 작품을 감상하며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건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꼭 알아야 되고요.
희곡에서 알 수 있는 극갈래의 특성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자, 이 작품에 드러난 극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은요, 현대 희곡이고요. 단막극, 자, 짧은 길이의 희곡입니다. 자, 배경은 현대고요. 자, 어느 저택의 응접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 발단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혼의 조건,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자, 빈털털이어서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자, 그럼 이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자, 다 이것저것을 빌립니다. 하지만 어떻다? 빌린 물건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자, 그러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전개부터 나오게 돼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 내용까지가 전개고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청혼하는 내용부터는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전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미소를 짓고, 자,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대사. 우리 대사 중에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라고 하면요. 우리 좀 조건, 구성 요건,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이 있고요.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 동작 지시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사에서 대화는 인물과 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하고요. 독백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 배우가 없이, 다른 인물 없이 혼자서 하는 이야기를 독백이라고 해요. 방백은 옆에 상대 배우, 다른 인물이 있지만 이걸 상대방은 못 듣는다. 누구만 듣는다? 말하는 이와 관객만 듣기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 대사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가로 안에 미소를 짓고, 자, 지시문인데요. 바로 인물의 동작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문이 나오고 있죠. 지시문.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자, 지금
어마어마한 저택이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한 저택. 자, 어마어마한 저택이다. 바로 물질적인 부를 보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걸. 여자,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바로 물질적인 부를 보고 황홀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어서 가봐라. 가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이에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자, 어머니의 가치관이 나오고 있죠. 자, 어머니는 어때?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되돌아오고 부자면 붙들어라. 자, 바로 물질적인 가치관. 자, 어머니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봤더니 여자의 어머니가 중시하는 결혼의 조건은 뭐예요? 바로 부와 같은 외적 가치,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 재산이나 부와 같은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남자,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여자,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내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자, 이 여자가 맹세를 한 이유는 엄마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한 겁니다. 바로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한다. 혹은 어머니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시지 않고서. 자, 이 물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게 빌렸으니까. 자,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자, 하인은 시간이 되면 넥타이와 같이 빌려준 것들을 회수해 갑니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자, 하인은 약간 기계적인 역할, 시간이 되면 물건을 회수해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자, 옆에 가시면 남자 하인은 왜 다투고 있죠? 바로 시간이 된 물건들을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자는 좀 더 오래 빌리고 싶어 하고 하인은 그냥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시간이 다 된 물건을 회수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들 그러시죠? 남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네?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남자의 생각 혹은 깨달음.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넥타이 뺏긴 건 별거 아니다 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자, 겸연쩍은 듯, 자, 겸연쩍은 듯 약간 쑥스럽고 미안하고 어색한 듯. 자, 농담했다가 약간 쑥스러워진 거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자,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화제를 어머니로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넥타이를 자 여자는 계속 도대체 넥타이를 왜 뺏어가는지 궁금해하고 있고요. 남자는 뭐래?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 부동산 자세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진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대답 없죠?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5분만 더 빌려주게. 자 그럼 여자 앞에서는 막 센 척 빌린 것이 아닌 척 하고 있고요. 뒤로는 좀 빌려주게 라고 자 약간 이중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인 대답이 없다.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하인 반응이 없다. 좋아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시간이 되니까 하인이 계속 물건을 뺏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자 갑자기 객석으로 들어갔죠. 바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 바로 이것을 허물어냈다. 자, 이런 장치를 통해서요. 자, 이렇게 객석에게 어떻게 하게 해? 참여하게 만들죠. 바로 객석에 있는 관객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관객이 그게 참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몰입을 더 할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상황이나 주제의식이 잘 나타납니다. 상황과 주제의식이 잘 나타난다. 적극적으로. 바로 이런 장치를 사용해서 훨씬 더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렇구나 라고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만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자 관객이 그게 참여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자 바로 소유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모든 사람의 모든 소유는
다 빌려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그러면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도록 연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 관객을 극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주제의식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죠.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자, 왜 급한 걸음이야? 바로 빌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빌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빨리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넥타이를 빌린 넥타이라고 했죠? 어때요, 이제?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웃으며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자,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자, 지금 어때요? 역시 이 부분도 객석과 경계가 허물어져 있죠. 경계가 없다.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자,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봤고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자,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자, 어머니 성격은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다. 자, 남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뭐가 어려워?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바로 어머니의 성격을 듣고 나서 어때?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결혼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자,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진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자, 이제 화제를 바꾸고 있어.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제 자기 얘기로 넘어갔죠?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 이제 자기 얘기로 넘어갔어요.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자, 덤이 뭡니까? 자, 물건을 살 때 얹어주는 걸 덤이라고 하죠.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계속 덤이라고 이 여자 별명이 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덤이라는 것은 작가의 소유에 대한 인식, 작가의 소유관을 나타내 줍니다. 자, 소유에 대한 관점. 바로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만약 내가 가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은 내가 빌린 것의 덤이다
라는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덤, 작가의 소유에 대한 인식. 바로 우리는 다 빌린 것이고 또 진짜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덤일 뿐이다.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하고 있어.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자, 그럼 달아났으면 미울만도 한데, 자, 덤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움이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자, 아버지와 이 남자의 공통점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바로 둘 다 가난하고, 자, 그리고 빌린 재산으로 여자를 꼬셔 현혹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자,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자, 여기가 바로 남자와 아버지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도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자, 어때? 긍정적입니다.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자, 어머니도 이해해.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자, 지금 남자도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 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자, 호감을 느끼고 있죠?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별명, 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자, 어때요? 자, 배우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주고 있죠? 남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 역시 자, 지금 뭐예요? 객석에 가서 객석에게,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여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자, 여자는 분명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자, 이것은 무대에 있는 다른 인물들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된 대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사 중에서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 자, 방백은 관객과 말하는 사람만 듣는 걸로 약속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객에게 이야기했고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자, 사랑한다는 것을 혼잣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왜 혼잣말로 중얼거릴까? 여자한테 말하지 않고. 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 그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죠. 그래서 혼잣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얘기하죠. 거기서 뭘 하시죠? 역시 못 듣는다는 거, 방백이라는 거.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자, 이거는 방백이라는 거. 자,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자, 여전히 자기가 부자인 척 하고 있어.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자, 지금 사랑하지만 계속 부자인 척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어. 자,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사이. 자, 그때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또 뺏으러 오고 있지? 자, 그러면 어때요?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 자, 눈을 감아요. 자, 왜? 자, 이렇게 뺏기는 모습을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눈을 감아요. 라고 얘기했죠?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바로 이 남자는 왜 지금 행복할까? 바로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저 왜? 이제는 소유물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여자도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없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자,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뭐예요? 바로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는 예를 들고 있죠. 자, 예를 들어줬고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자, 깨달았어요? 덤. 그래요.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진실? 바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 그러면 남자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진실, 소유에 대한 진실, 바로 뭡니까? 소유, 자,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자, 여자,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자, 이제 여자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자, 바로 할머니, 어머니, 여자의 사진입니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자, 그래서 역시 하인은 시간마다 그것을 회수해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자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 멈춰선다. 그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자, 이럴 때 웃음을 유발하겠지.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자, 이게 뭘 봐? 누구? 하인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자,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바로 사진을 통해서 사진놀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놀이,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 젊음과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소유했던 것은 사라지고요.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남게 되자. 자, 계속 보면 자, 얼굴에 대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남자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자, 목소리를 바꾸면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자. 남자 할머니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봤죠? 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바로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에서 이 사진의 의미는 뭐죠? 바로 젊음과 같은 외면적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완전히 우리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전개이고요. 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물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혼한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위기입니다. 위기.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자, 이제 사실을 고백했죠. 바로 우리 여기서 저택을 빌릴 시간이 다 됐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이 모든 것들은 남자께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위기, 바로 긴장감이 조성된다. 빈털터리임을 고백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모두 우리는 빌린 것이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자 왜 충격받았죠? 자, 지금까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빈털터리였고, 자, 사실은 다 빌린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자, 바로 이 엄청나게 큰 구두, 바로 이 남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엄청나게 큰 구두는요. 자, 바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 쫓아내려고 신는 거야. 자,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었죠?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자를 내가 가지는 게 아니야. 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죠. 여자, 어쩌면 좋아. 왜? 빈털털이라고 하니까. 이 남자를 좋아는 하는데 빈털털이라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내적 갈등.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변하는 것. 당시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바로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겁니다. 자, 여자,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닌.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실 거야. 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게 되죠. 자, 이제 지금 남자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자, 여자의 어머니는 물질주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 여자는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납니다.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위기. 자, 그래서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자, 이제 여자는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절정.
잠깐만요, 덤.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자, 왜 남자를 안 보고 있어? 내적 갈등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대답을 못하죠? 남자,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남자를 받아들이겠다. 행복한 결말을 암시합니다.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자,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글씨가 소유의 본질.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덤이 작가의 소유의식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역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 관객을 참여시키는 약간 실험적인 극이다라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바로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요. 자, 그래서 이 여자뿐만 아니라 자, 관객도 뭐하라? 바로 소유의 본질을 깨달아라. 자, 이런 역할.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자,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절정이라고 했고요. 자, 하인의 행동이 이 희곡 전개 과정에서 바로 여기 절정이니까요. 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 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자, 이번에 또 관객에게 또 말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죠.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자, 관객을 증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증인, 바로 관객이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하고 있죠. 바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이별의 시간이 되면 되돌려주겠다.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그 시간, 이별의 시간이 되면 되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헌신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하강과 대단원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자, 이제 여자도 소유의 본질, 바로 그 남자의 말에 설득을 당했다는 거죠.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자, 막이 내리면서 연극이 끝나게 되죠. 우리 여기서 벗에 대해서 얘기하지, 바로 소유의 본질을 통해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어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자, 이것도 빌린 거니까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한다는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맞선을 보기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자, 남자는 여러 물건을 빌려서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 줄 알고 호감을 가졌죠.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차례대로 되가져갑니다. 자, 그때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했어요. 자, 하지만 여자는 하인의 난폭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남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인이 남자에게 주인의 경고장 나가라를 전해줬죠. 자,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건 다 빌린 거다. 난 사실 빈털털이고 다 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고요. 여자는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 내적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남자를 떠나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남자가 말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혹은 남자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락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갈래의 특징입니다. 소설과 희곡의 갈래적 특성. 자, 우리 소설은 서술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서술자처럼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네. 자, 이렇게 소설 속에는 작품 속 혹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그리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하고 주로 과거 시제입니다. 희곡은 서술자가 없어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됩니다. 또 심리나 성격도 역시 어떻게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희곡의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빌렸다가 되돌려준다 라는 말의 의미를 주제와 연관지어서 바로 대사에서요. 자, 빌렸다가 되돌려준다 라고 얘기했어. 이 대사, 우리 소유한 건 빌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한다.
자, 그리고 자, 아무도 자기 거라고 말한 게 아니다. 자, 눈동자, 코, 입술 이것도 빌린 거고. 자, 그리고 어때요? 잘 아꼈다가 돌려줘야 된다. 라는 거. 바로 자, 우리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된다. 바로 외적보다는 내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혼의 처음 부분에 쓰인 작가 노트의 일부입니다. 바로 무대 장치 및 관객 참여와 같은 설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보시면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왜냐하면 우리 관객이랑 소통하니까요.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바로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관객이 필요합니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은 잠시 빌렸다가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요. 자, 특별한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해요. 자, 그래서 뭐 한다? 자, 집중도를 높이고 자, 인물과의 어떤 혹은 이런 상황의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자,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자, 그래서 연출가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희곡의 주제를 형상화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고요. 자, 시나리오와의 차이. 자, 희곡은 무대에서 직접 보여주지만 시나리오는 자, 촬영한 후 편집을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혼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